고령화는 낭만이 아니라 재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동찬입니다. 예, SBS에서 17년 동안 기자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무교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덕환 교수님은 제가 너무 감탄을 하면서 들어서 연대가 힘이 있는 거는 맞으나 아무나 연대한다고, 그러니까 조동찬이 제 친구들, 제 술 친구들 다 모아서 연대한다고 그게 힘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연대의 구성 요소들을 대단히 잘 봐야 된다는 말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대학에 와서 제일 좋은 게, 일단 어떤 현안에 대해서 제가 보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기자하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제가 17년 내내 딱 1년 정도만 미국에 연수를 갔었고요. 나머지 기간은 전부 다 현장 기자로 뛰었었는데 SBS 내에서 해마다 탑5 안에 드는 리포트 양을 했습니다. 질은 뭐 초차고 양으로요. 그리고 코로나 3년 동안에는 제가 365일 동안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막대한 일을 하느냐, 기자들은.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사실 전문용어로는 폴러시 윈도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와서 의대 교수들한테 그리고 학생들한테 하면서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을 몰라요. 사실 뭐냐면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도 모르는데 일단 대사회의 커뮤니케이션을 저한테 강의를 요청해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몰라서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커뮤니케이션부터 좀 제가 배운 것대로 같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튼 대사회적인 어떤 정책 이해관계가 엇갈린 순간에서 정말 중요한 건 타임. 폴러시 윈도우가 열렸을 때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꽉 닫힌 상태 평상시에 아무리 얘기해봤자 안 된다. 대표적인 얘기가 있어요. 1970년대에 샌디에고 공항에서 이 비행기 두 개가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뭐냐면, 비행기에 대해서 시간 분리라고 하는데 충분하게 분리를 못했어요. 두 번째가 관제 절차가 복잡한 게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대책이 뭐가 나왔냐면, 사설 항공에 대한 통제권 그리고 공공 영역 확대였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대책이 정반대예요. 이게 뭐냐면, 윈도우가 열렸을 때 내 하고 싶은 얘기를 해가지고 엉뚱한 정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미디어와 정책의 관계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걸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의료, 그 다음에 의대정원 확대, 윤석열 때 처음 등장한 거 아닙니다. 제가 2008년부터 의학전문 기자였는데요. 보건의료 출입했는데 그때부터 등장했어요. 소아과 오픈런 나와요. 뭐였어? 대책 공공의료. 그 다음에 뭐 저쪽에 응급실 뺑뺑이 나와요. 그럼 공공의료. 메르스 나왔어요. 2015년에 삼성병원 막 뒤집었을 때 그때도 공공의료. 다 공공의료예요. 근데 늘 의대정원 확대고, 늘 무슨 뭐 확충이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어떤 윈도우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야 되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우리는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뭐 대한의사협회를 하는 거 행사를 많이 가고, 그다음에 제가 못 빠져나가는 게 대한신경외과, 제가 이제 신경외과 소속이니까 하면 그 부분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신 없으면 맡겨라. 근데 이렇게 시적절하게 할 의지가 없는데도 무슨 언론 뭐 이거 하겠다 하면 하지 마라. 아무 소용 없으니까. 흉내만 내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윈도우에 대한 그 개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포닥들하고 얘기해 보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들고요. 어디서 들었더니 돌봄에 대한
얘 되게 문제가 많더라. 우리 고령화 사회에서는 돌봄이 되게 중요하더라. 아, 맞죠? 또 하나, 우리 뭐 되게 치매 환자 이렇게 많으니까 간병 문화가 되게 좋다. 아, 맞아요. 간병 되게. 그래서 이렇게 대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그걸 어떤 돈으로 할 거니? 어떤 돈으로 할 거니? 돈의 얘기를 하면 다 막혀요. 안 들었대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 정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책하는데 돈을 다 빼요. 이거는 교과서에 정책학 교과서 ABC를 벗어나는 겁니다. 돈을 얘기 안 하는 것. 실은 이건 저는 뭐냐면 저는 우리 이제 기자들은 가방끈이 높아서 막 이렇게 탁상공론 하는 이런 것들을 먹물근성이라고 해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먹물근성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대학교에서 뭐 이런 것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먹물근성.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어가 추구해야 되는 건 사람의 삶인데 먹물근성 사람들은 예를 들면 사람의 삶에가 있지 않고 이 공급자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공급자 중심으로 가는 게 대부분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반들의 서민들은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을 빼먹어요. 누구 돈으로 할 건데? 그렇죠? 예를 들면 좋은 의견을 내시려면 반드시 예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이 또 누구를 향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것도 되게 많이 달라지는 건데 우리 고령화 사회예요. 고령화 사회의 3대 키워드는 경제적 크라이시스라는 거 아시죠?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유럽과 일본에서 보고서로 나온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경제 이코노미 크라이시스예요. 고령화는. 두 번째가 뭐냐면 세대 간 분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누구에게 좋을 것이냐가 달라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좋을 것이냐 젊은 층에게 좋을 것이냐가 다릅니다. 지금 돌봄, 간병 거기다 돈을 막대하게 쓰자. 누구에게 좋은 거죠? 65세 고령층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아암, 백혈병의 희소병 치료 5억 원, 무슨 발달장애 아이들한테 10억 원, 누구에게 좋은 거죠? 젊은 층에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게 달라요. 돈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좋은이라는 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되게 달라지는 거라서 그렇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의 특징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면 젊은 층을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은 무조건 나쁘게 돼 있어요. 실은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던 게 유럽의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65세가 넘으면 투표권을 0.5로 하자는 주장까지 출몰했어요. 왜냐하면 고령화 때는 투표로 하면 다수결로 하면 젊은 층은 무조건 소외되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어떤 게 좋은지를 저는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17년 기자 생활하면서 저의 뇌피셜의 좋은 방향은 그게 의료든 경제든 뭐든 미래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이 땅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한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가야 될 사람을 위한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 많이 현혹됐고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그런 먹물근성 있는 사람 너무 싫어하거든요. 다 고령층. 예를 들면 또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가 재난적 가구, 의료 가구 비율이 미국보다 높은 거 아십니까? 예? 우리는 건강보험의 철학이 다수의 가벼운 질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한 철학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큰 병진 사람들은 다 가게가 망해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돌리고 싶은데 어때요? 희소병의 아이들의 큰 돈 거는 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지금도 나오는 게 탈모예요. 1000만이니까. 그게 좋은 거냐?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실은 뭐 좋다 나쁘다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저는 제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조금 미래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요약하자면 좋은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미래적이라는 것 연대 누가 연대에 있는지 사실은 미디어들이 되게 살펴본다는 것 그 다음에 미디어들이 집중할 수 있을 때 폴러시 윈도우가 열렸을 때 그건 사건 사고죠. 그럴 때
기민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우리 이덕환 교수님은 제가 이제 의사들한테 정말 저기 하는 게 뭐냐면 본인들은 언론학 책을 한 권 읽으면 자기가 언론학의 전문가인지 알아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 제가 전 미디어에 국한해서 미디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기자 출신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그렇게 조언 드리는 걸로 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아까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저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할 때는 공공의료라는 말은 먹물근성의 극치다. 환자들은 어떤 병원을 갈 때 공공이냐 프라이빗 호스피탈이냐를 따지지 않고 가는데 왜 공급자들 정치인들은 왜 계속 공공을 얘기하는지 사실 뭐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제 환자의 니즈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먹물근성의 저는 그리고 공공이 갖고 있는 피해는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죠. CPR 환자들 못하게 하죠. 힘들어지니까. 그리고 2대의 CT가 있었는데 공공병원에 한 의사가 그걸 열심히 돌렸더니 말리는 사례도 보도된 바 있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마음을 다가가는 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도 되게 어려운데 뭐냐면 좀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게 좋은 게 우리가 하는 게 옳은 일이야. 이런 부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도 이득이야. 그렇게 직설적으로 돌아가지 말고 돌아가는 말 말고 저 사람들 저렇게 공공병원 많이 짓는 게 당신들이 어떤 얼마의 돈을 쓰고 실은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면 뭐냐면 그러니까 공공병원에 대해서도요. 지금 공공병원 많죠. 예를 들면 어디에 특정 지역 A 의료원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너 중증 있을 때 니네 애기가 되게 중증일 때 그 A 의료원에 보낸 적 있니? 아니지. 그런데 B 의료원을 또 만들겠다는 거야. 그럼 너는 거기에 네가 좋아하는 빅5 병원을 그런 시설을 그런 급으로 전남대를 올려주는 게 맞아? 아니요. 이런 식으로 적나라하게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마냐 이거 사실 뭐냐면 저희 기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런 거예요. 뭐하니까. 근데 사실 옳고 그름은 모르니까 다 다르니까 이거 나의 얘기야 너의 얘기야 우리 그냥 그리고 누구 돈 들어 뭐 들어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너 이렇게 우리가 이대로 하면 너가 이게 달라져. 이렇게 선명하게 툭 터놓고 얘기해야 하는 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의사협회도 되게 바로 세워져 있는 게 뭐냐면 저는 투명성과 공정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라고 하잖아요. 제가 기자하면서 한 게 뭐냐면 투명해야 공정성을 논의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공정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투명해야 공정하다는 우리 서로의 합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투명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우리 이렇게 계산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네가 이득이야. 이렇게 좀 선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저는 아닌가? 이것도 저도 정답은 모르지만 제가 기자생활하면서 느꼈던 그냥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에게 고령화 사회를 공부할 수 있게 해서 되게 감사한데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아까 공무원이 할지 우리가 대비가 될지 하잖아요. 그럼 영국과 일본 볼게요. 영국과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제 친구들과 제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미래 세대는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는다. 영국 그래요. 영국 프라이빗 호스피탈 이익 비율이 원래 걔네 내셔널 헬스 케어 시스템의 입원율의 3분의 2 이상 쫓아왔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글로 가요. 영국에 그리고 우리 내셔널 헬스 시스템은 제가 보도했는데 2021년부터 62%가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수단에서 수입해서 하고 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인도, 나이지리아 의사들한테 진료 보고 있어요. 일본 볼게요. 일본 요양병원. 돈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550만 원 내고 가고요. 거기서 내가 위중하잖아요. 그럼 중환자실 갑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가는 요양병원은요 250만 원이고요. 거기서 내가 위중해지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집에 갑니다. 돈은 그냥 아주 우리의 일상을 하는 제일 변수가 돈이에요. 고령화 사이에 프라이어티 저기가 이코노미 크라이시스고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공무원이 하고 안 하고 우리가 뭐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건보료 내는 거
차이가 전 세계에서 1위죠. 근데 받는 서비스의 차이는 없죠. 근데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영국에는 그 사람들이 프라이빗 호스피탈로 일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 그리고 정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는 뭐냐면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냅둬야죠. 돈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를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의사들도 그래요. 예를 들면 아까 했지만 지금 모든 의사들도 우리 실력에 상관없이 똑같은 돈 받고 있잖아요. 그 체계도 무너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 의료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이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의사들은 본인들이 생각 안 해요. 우리도 똑같이 실력에 상관없이 똑같은 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포기되는 그런 상황도 각오해야 될 거고, 고령화 사회는 제가 계속 제 보도 제목이지만 고령화는 낭만이 아니라 재난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